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반복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미국장이 전고점 올라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쌍봉 가능성도 얘기했고 후행 추세선상으로 약간 높이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요 근래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재료를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분에서 22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 15만 명 정도보다는 한 7만 명 이상 늘어버려서 이 시장 반영이 또 주가를 고점으로 치고 가나라고 했는데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권으로 다시 또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리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우상향 추세선에 걸려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빵 뚫어줘야지 시장의 시세가 좀 붙고 투자가들 달려들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미국장을 유리하게 이끌어왔던 재료가 시장에서 힘을 못 썼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감세를 주장했듯 두 번째 재선에서도 감세를 주장하는 이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국면에 미국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이 쌍봉을 쳤는데요. 이렇게 쌍봉 치는 경우 드물어요. 후행 스팬은요. 항상 보시면 이제 과거로 봐도 이런 식으로 약간 한쪽이 기울어서 캔들의 종가로 따지거든요. 후행 스팬은. 그래서 캔들이 좀 높거나 낮거나 이런 모습의 캔들에 이렇게 쌍봉은 나와도 후행 스팬으로 저스트하게 가격이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봉상 쌍봉의 모습이었고 후행 스팬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이 부분까지 올라갔던 것만큼을 더 올라가게 되면 공간은 조금 더 여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경제지표의 파동을 따라가는 유일한 나라이고 그 파동을 연장 파동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항상 보면 어떠한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이때까지 추세적인 재료, 그러니까 상승 재료였던 그 재료들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모티브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1월 소비자 물가가 엄청 떴다는데 아마 사재기를 해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 넘잖아요. 6%대 넘고 예전에는 7%, 그다음에 6.5%까지 내려와서 올해는 6%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1, 4분기 기준입니다. 1, 4분기니까 이제 3월까지죠. 3월까지 0%대일 확률이 높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지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연간 경제 성장률이 6%대를 유지할 거냐.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 4분기 때의 이 성장률을 못하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치를 맞춰야 되니까 부양책이 얼마나 나올 거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지난번에 200조 정도를 풀었지만 제가 아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거의 1000조는 풀어야 될 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를 했죠. 지금 중국 공장을 돌려도 한동안은 그쪽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고 싶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1, 4분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거의 5, 6월까지도 그 영향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면 6월 정도까지 봐야 되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6월까지 부양책이 얼마나 시장을 많이 내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발로 인한 유동성 정책이 시장을 좌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발 유동성이 얼마나 시장을 좌우할 거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6% 정도 근접하는 모습이 연말에 나온다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뭐 그런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서는 참 특이하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 안 깨져.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더니 진짜 제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을 굉장히 오래전에 그어놨어요. 근데 역시 안 깹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버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크죠. 이거 한 1년 전에 그어놓은 선인데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서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올라서 갖고 이 의문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생각지 않은 시장이 올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아시아나 미국도 좀 들어왔다 가는 게 좋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고점에서 걸쳐 있잖아요. 그걸 뚫어줘야만이 중국도 같이 가지. 뚫어주지 못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간다?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한번 조정을 주는 상황이 와야 될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유동성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시장에 나오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 유동성을 추후 얼마나 집어넣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일 거다. 제가 아마 2년 전부터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은 살아난다는 얘기했는데 금리 인하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지준율 가지고 장난하듯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70포인트 빠졌다가 60포인트 올랐다가 또 20포인트 빠졌다가 오늘도 한 거의 30포인트 빠졌다가 또 양봉 나왔죠. 코스닥이 세우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향권에 거의 100% 있다고 봐야 되겠죠. 100%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장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고 중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처럼 큰 고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2600 갔다가 더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왠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사스나 메르스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고요. 중국에서 너무 쉽게 시장의 뉴스를 잘못된 오버 뉴스를 보내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 최초로 각본상을 수상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또 예정돼 있어서 수급 변화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남은 5일장도 MTN과 함께 신중한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공감대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